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9일 오전 11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10여일 앞두고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과거 대통령은 임기 말이 되면은 힘이 빠집니다. 지지율이 뭐 5%, 20%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이 44, 45%.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무리하게 추진한 청와대 이전이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제1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금수완박의 거부권 행사를 할지 말지 아주 미묘한 시점에서 연일 자신의 정치적 소견을 직설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지지율에 기반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반면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이라는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게 약점이다. 이런 계산으로 좀 대담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는 청원에 답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가지를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 이건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발언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서 7가지 청원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도 참 이례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청원인은 정치부패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면서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에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하여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은 이석기 전 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같이 사면하는 것 아니냐. 사면한다면 석가 탄신일이 5월 8일이니까 그 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 두 건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견해를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국가의 백년 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진다. 이 대목에 와가지고는 완전히 이거는 민주당 대변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진다. 이건 감정을 그냥 직설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자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이 고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답변에서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세계가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생일은 어디입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생일 지었잖아요. 생일은 당연히 1948년 8월 15일인데 그날을
정부 수립 기념일이나 건국 기념일로 생각하지 않고 해방 기념일, 1948년 8월 15일 해방 기념일로 생각한다면서 완벽하게 대한민국의 생일을 없는 것으로 만들어서 사생아직 존재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래 놓고 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한다니까,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를 생일을 지웠으니까 사생아로 본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을 모순이라고 했는데, 이 문 대통령의 이 모순은 거의 정신질환적인 모순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어떤 가는 나라다. 그런데 생일은 지워야 되겠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문재인의 마음속에는 한반도에서 정통성이 있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뿐이다. 그러니까 세계가 반인도 범죄자라고 취급하는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불러주지 않습니까? 나라 국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정은 앞에서는 작아져가지고 자신을 소개할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세계가 보는 앞에서 대한민국은 남쪽이고 북한의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으로서 한반도 전체에서 정통성이 있는 존재다. 그리고 그 연설에서 2018년 9월 17일 아들뻘 되는 김정은을 사실상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축에 올렸잖아요. 그런 사람이 퇴임할 때 아직도 지지율이 이렇게 높다는 거,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무리하게 청와대 이전을 추진하다가 연쇄적으로 계속 말썽이 일어나가지고 있고,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사이에 문재인에게 이런 찬스를 주었다. 오늘 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지지율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5년차 4분기, 그러니까 마지막이죠. 평균 지지율이 42%입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을 보니까 김영삼 마지막 지지율이 6%였습니다. 김대중 마지막 분기 지지율이 24%였습니다. 노무현 마지막 분기 지지율이 27%, 이명박 24%, 박근혜 전 대통령은 5년차를 채우지 못했으니까 4년차 마지막 분기인 4분기 지지율이 12%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42%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고, 나가는 대통령이 들어오는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같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지율은 문재인 잘한다가 45%나 됩니다. 45%. 못한다가 49%입니다. 서울에서도 잘한다 46, 잘 못한다 50%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을 보았더니 잘하고 있다가 42, 잘 못하고 있다가 45나 됩니다. 42.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18세에서 29세 사이 30대, 40대 지난 대선 때 상당히 윤석열 지지로 돌았던 이 계층에서 잘못하고 있다가 높습니다. 40대에서는 60% 잘못하고 있다. 30대에서도 잘하고 있다 34, 잘못하고 있다 46. 18세에서 29세 사이 잘하고 있다 41, 잘못하고 있다 48. 새로 개척한 젊은 지지층에서 이탈 현상이 벌어졌는데, 핵심적인 것은 이겁니다. 어떤 점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고 보느냐. 첫째, 잘하고 있는 이유로서는 첫째가 공약 실천,
두 번째가 결단력, 추진력, 뚝심. 세 번째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잘한다. 요게 7%입니다. 반대로 대통령 당선인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 첫째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입니다. 35%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놓고 보면은 잘못한다가 35%고 잘한다고 보는 사람이 7%니까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여기서 큰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인사 잘못한다 14%, 세 번째가 너무나 독단적이다 7%. 자, 이제 이 무리한 용산 이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는 외교부 공관을 밀어내고 거기에 관저를 만든다. 이거 가지고 또 한 일주일 동안 시비가 붙더니 며칠 전부터는 또 5월 10일 취임식 때 참석한 외국 고관들, 거의 뭐 수상급도 오고 대통령급도 옵니다. 이분들을 위한 이 만찬을 어디서 하느냐? 당연히 청와대 안에 있는 영빈관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 굳이 사용하지 않고 신라 호텔로 옮겨서 한다고 하니까 이거 가지고 또 한참 시비가 붙는데, 아직도 오는 5월 하순에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과의 이 회담 장소도 아직 결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 5월 10일 청와대를 개장하면은 국민들이 거기에 몰려가가지고 잘했다고 박수를 칠 것이다.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한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구조로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5월 10일 국방부에서 사실은 임시죠.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시 집무실에서 근무를 한다. 집에서 출퇴근한다. 그때부터 또 문제가 될 겁니다. 출퇴근할 때 끼치는 불편, 퇴근할 때 끼치는 불편, 이게 5년 동안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뿐만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할 때 위험에 노출됩니다. 암살단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 다음 대통령도 위험 지역에 처하게 됩니다. 가장 안전한 청와대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옮기는 거, 이게 최종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대통령은 소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고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